139페이지 취소가 나왔죠. 무효보다 조금 더 중요하죠, 취소가. 취소도 일단 무효하고 똑같이 법률행위는 성립을 했어요. 하지만 유효 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래서 무효여야 돼. 그런데 일단은 유효로 처리하고요. 취소를 함으로써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이때 취소는 상대방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방적인 거예요. 이렇게 일단 유효한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이걸 취소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유동적 유효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아까 유동적 무효하고 비슷하게 현재는 유효지만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뭐가 된다? 유동적 유효, 불확정적 유효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취소 사유 중요하죠. 일단 이 취소 사유는요, 계약 당시 존재해야 됩니다. 계약 이후 안 돼요. 계약 당시 존재해야 되고요. 약정 안 됩니다. 딱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4가지.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가 부모 동의 받지 않고 계약한 경우, 중요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사기나 강박이 있었던 경우, 딱 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다. 요 경우에만. 다른 사유로는 취소 안 됩니다. 뭐 기분 나쁘다고 취소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취소권자도 딱 정해놨습니다.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자, 즉 사기 강박을 당하여 의사표시한 사람, 요 사람들의 대리인, 요 사람들의 승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딱 취소권자입니다. 요 사람들의 한하여 취소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의 사람들, 예컨대 상대방은 취소권이 없죠. 여기서 3가지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째가 제한능력자예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일단 부모가 취소할 수 있죠. and 미성년자도 단독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취소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취소할 때 부모 동의를 받아서 취소해야 돼요. 원래는. 하지만 따로 취소권자를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가 자기 자신의 계약을 취소할 때는 부모 동의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동의 안 받고 단독으로 취소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미성년자가 요 취소 자체를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취소 자체를 재취소한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 자체를 뭐 할 수는 없다? 재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이 있었죠. 고유한 취소권이 있어요. 당연히. 문제가 임의 대리인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대리인의 각종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이 한 행위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이 되고,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어요.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요, 본인이 따로 수권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취소권을 갖고 있는데 임의 대리인에게 야, 취소도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별도의 수권이 있을 때만 임의 대리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승계인,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사기당한 갑이 취소권이 있죠? 그죠?
요 갑의 승계인 둘이 있을 수 있죠. 상속인이 있을 수 있죠. 포괄승계인. 또 하나는 갑이 을과 계약을 했어. 땅을 사기당했어. 취소할 생각이 있어. 그래서 병한테 팔아. 이중매매긴 하지만 갑은 을과 계약을 뭐 할 거예요? 취소. 그 취소를 얘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럼 병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권자의 특정 또는 포괄승계인 요 놈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의 특정 또는 포괄승계인 이렇게 되죠.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요 승계인은 취소권을 가진 갑의 지위를 승계받음으로써 취소권도 함께 승계받는 겁니다. 취소권만 콕 찍어서 승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 취소권자고요. 네 번째 상대방. 일단 누구에게 취소하는가는 분명한 거는 직접 상대방은 일단 되겠죠. 그죠? 직접 상대방. 갑이 을과 계약을 했다.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 강박을 당했다. 그래서 갑이 계약을 취소한다. 취소한다는 말을 누구한테 한다? 을에게 해야지. 을에게 가서 나는 너와의 계약을 취소하겠다. 일단 이렇게 될 거야. 문제는 을한테 하려고 했더니 을이 죽었네? 그러면 상속인을 확정해야 되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에 공고를 해. 을의 상속인들에 대한 공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이 사망을 하면 을의 상속인들이 있을 텐데요. 그 상속인들이 누군지를 확정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라. 취소의 상대방이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취소의 상대방을 보면 141페이지 보면 양가로 2번에 취소의 상대방이라고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범죄 중에 상대방에 대하여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142조에 뭐라고 되냐면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직접 상대방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하라 해서 그 확정된 상대방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 포괄승계를 말하는 겁니다. 직접 상대방이 사망을 했다면 포괄승계인 상속인이 누군지를 확정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갑이 을 장례식장 가가지고 상속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이크 들고 을의 상속인들은 들어라. 나는 을과의 계약을 취소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렇게 취소 의사표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직접 상대방과 포괄승계 둘이 상대방이 됩니다. 당연히 직접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거니까 을이나 을의 포괄승계인에게 해야지. 을과 거래한 제3자에게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말을 해봐야 제3자 병은 뉘신지 뭐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상대방이 둘입니다. 다섯 번째. 자, 취소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와 관련된 거 첫째. 행사할지 말지는 취소권자의 자유.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취소할지 말지는 취소권자의 자유입니다. 취소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죠. 상대방 동의나 선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류식이지요.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카톡도 되고 이렇게 되죠. 명시적으로 할 수 있죠. 명시적으로 취소하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묵시적과 관련해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을 사기쳤다.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 이때 갑이 명시적으로 을한테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을이 딱 내놔. 그랬을 때 갑이 싫어. 이것도 취소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죠? 을이 딱 내놓으라 그럴 때 갑이 거절한다는 건 갑은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뜻이고요. 계약을 하면서 갑이 건네준 게 있어요. 그걸 갑이 반환하라. 이행 청구. 이것도 취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취소한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취소권을 취소를 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청구나 거절 속에도 취소 의사 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명시, 묵시 불문한다. 다섯 번째, 만약에 취소를 했다. 법률행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처음부터 무효.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였지만 취소한 때부터 아니라 서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절대 무효와 상대 무효와 똑같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와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 둘로 나뉘게 됩니다.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고요. 대항할 수 없는 건 차고 사기 강박이죠. 이건 이미 봤죠? 차고 사기 강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무효가 됐으니까 아직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이행을 했다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죠. 그걸 뭐라 한다 그랬죠? 부당이득 반환이라서요. 이때 이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거스름돈을 더 거슬러 받는 게 부당이득이라 그랬는데요. 이때 더 거슬러 받은 거스름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 그 돌려주는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죠. 거스름돈을 더 거슬러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받은 사람은 거슬러 더 받은 걸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되고, 알고 받은 사람은 더 받은 거에다가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특칙 두 개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데 하나는 계약 해제에 나오고요. 또 하나가 여기 나오죠. 미성년 같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쓰고 남은 것만 돌려줘라.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특칙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한 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라. 여기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받은 돈, 계약이 취소되면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을 생활비로 썼다. 현존 이익이다 돌려줘라. 생활비로 쓴 거는 술 먹는 데 썼다. 유흥비로 썼다. 현존 이익이 아니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구별한다고 그랬죠. 어쨌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는 특칙이 있다. 일단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기본이 되는 효과가 두 가지예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조금 머리 아프지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예컨대 제한 능력자의 행위나 차고나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를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죠? 요거를 추인할 수 있을까?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무효가 됐죠. 무슨 추인할 수 있을까? 무효행위 추인. 그죠?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연결하세요. 각과 을이 계약을 했어. 취소가 됐어. 무효가 됐어.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한 후에, 어느 일방이 취소를 한 후에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추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갑과을이 계약을 했어. 갑이 계약을 취소했어. 며칠 있다 만나갖고 갑과을이 새로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게 취. 그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슨 추인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네 번째. 취소했죠? 이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했죠, 취소. 생각만 해보는 거야. 학자들이 하여튼 쓸데없는 인간들이 하여튼, 조문에도 없는 거 자꾸 이런 걸, 있니? 뭐 이렇게 지들끼리 물어보고 말이지. 지들끼리 대답하고 말이지. 지들끼리 그럼 되는 거를 꼭 시험에 내고 말이지. 아까 제한 능력의 경우에 제한 능력자는 자신의 일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취소하고 나서 취소 자체를 제한 능력을 이로 재취소할 수는 없다 그랬죠. 이거와 연결해서 그럼 일반적인 취소의 재취소가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 을이 사기쳤다. 자, 갑은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생겼죠. 그런데 갑은 취소할 생각이 없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사기를 당해서 땅을 팔았지만 제값받았어. 그러면 갑은 사기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기분이 좀 나쁘지만 제값받고 팔았으니까 손해도 없고 취소 생각이 전혀 없어 지금 갑이. 그런데 갑이 을이 찾아와서 너 취소 안 하면 죽여버린다 그랬어. 그래서 갑이 취소했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취소 자체에 또 다른 강박이라는 사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 취소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재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강박을 당해서 취소했다면 그 취소 자체를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재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다섯 번째. 일부 취소. 이건 아까 137조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 행위에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원칙 무슨 취소? 전부 취소. 예외. 두 가지 조건. 가분적, 가상적 의사. 그럼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당연한 거고. 두 번째.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외가 적용이 되려면 가분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토지거래, 건물거래처럼 나눠질 수 있고 따로따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뭐 실제로 이제 임차권 양도 계약인데 그냥 일반화 시키겠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했어. 특약까지 했어. 계약하면서 특약하는 경우 있죠. 자, 이 특약의 취소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계약 플러스 특약 중에서 특약만 취소 사유가 있어요. 특약만. 계약은 사기당하지 않았는데 특약만 사기당했어. 원래는 나는 특약을 해줄 생각이 없었는데 사기당해서 특약을 해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죠. 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있다 없다? 없다. 왜? 계약과 특약은 불가분이다. 특약 따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약만? 안 되죠. 특약은 계약하면서 부수적으로 체결되는 거니까 계약만 따로 특약만 따로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지. 따라서 특약은 기존 계약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약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식입니다. 공식. 대법원의 공식.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 세 가지. 추인, 취소의 재취소, 일부 취소. 특히 일부 취소
공식 하나 암기하자.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여섯 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유동적 유효라 그랬죠? 그죠? 이 유동적 유효 상태에서 취소를 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겠죠? 반대로 취소를 못하게 하면 취소를 못하니까 유효로 확정이 되겠죠? 이렇게 유동적 유효도 결국 두 갈래로 간다. 아까 유동적 무효도 결국 무효로 확정되거나 유효로 확정되거나 두 갈래였었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고요. 무권대리도 마찬가지였었죠.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 추인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확정, 불허가가 나면 무효로 확정.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유동적 유효도 두 갈래로 가는 거야. 그 중에 취소를 하면 무효로 확정되는 거고요. 취소를 하기 전에 뭘 소멸시켜버리면, 취소권을 소멸시켜버리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니까 뭘로 확정? 유효로 확정. 요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가 우리 민법에 3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요, 취소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취소를 한 후에는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못합니다. 취소 후에는 무효행위 추인만 하는 거예요. 네? 취소 후에는 무효행위 추인하는 거고요. 이거는 취소 전에 하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뭐냐 이게?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이라는 게 뭐라고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나 계약 취소하지 않겠다 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 그게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이에요. 계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했고 사기를 당했지만 결과가 별로 불만이 없으면 당연히 나 취소 안 할래 라고 할 수 있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인권자는 취소권자가 되는 거고요. 다만 조심하실 게, 아까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도 취소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추인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을 가야죠. 미성년인 상태는 추인할 수 없도록 해야죠. 미성년인 상태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라, 이렇게 제한이 가야죠. 이게 중요하죠. 다시 한번,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을 못하고 성년자가 된 후에 하라, 이렇게 돼요.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미성년인 상태에서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면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취소권을 포기하는 놈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취소권을 포기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요거죠. 단 예외가 뭐예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미성년자의 부모,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는 그 아이가 아직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겠지, 당연히. 또 제한능력자 중에서, 제한능력자가 대표적으로 셋이 있다고 그랬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은 완전 마시간 놈.
B 한 점은 가끔 맛이 가는 놈 그랬죠. 요 세 놈의 제한 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만 피성년 후견은 안 되고 둘이 누구의 동의받아?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아 추인. 이 두 가지는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두 가지. 그 중에서 특히 요거 조심하자. 아주 중요하죠. 네 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나에게 취소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당연하죠. 아니, 나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나 취소 안 할래 이렇게 말하죠. 그거를 조금 어렵게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 거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추인할 거 이렇게 되죠. 당연한 거죠. 모르면 어떻게 취소권을 포기해?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 알고 포기하고.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효과는 뭐가 되죠? 더 이상 취소를 못하니까 유효로 확정. 이렇게 되겠죠.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이고요. 길어서 임의추인이라고도 줄여서 부릅니다. 임의추인. 두 번째가 법정추인이라고요. 첫째,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이걸 법정 추인이라 합니다. 당사자 중에 어떤 행동을 봤더니 이놈은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는 행동을 하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너는 취소할 생각이 없구나. 그래? 그럼 취소권 소멸시켜야지 뭐. 그런 취지에서 나오는 게 법정 추인이다. 미성년자 갑이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땅을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 갑도 취소할 수 있고 부모도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성년자가 됐어. 즉 취소 원인이 소멸했어. 그리고 나서 갑이 등기를 넘겨줘. 을이 지급하는 대금을 수령해. 갑이 돈 내놓으라고 대금을 청구해. 그럼 보세요. 성년자가 된 갑이 등기를 넘겨주거나 대금을 수령하거나 대금을 청구한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갑은 취소할 생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추인한 것, 즉 취소권을 포기한 걸로 간주하겠다. 이런 걸 뭐라 한다? 법정 추인한다. 여기서 법정 추인 사유가 6개가 있다. 등기를 넘겨주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것. 이거를 이행이라고 하죠. 이행. 전부나 일부의 이행. 두 번째, 대금을 청구했어요. 이행 청구. 아까 1억에 매매했다 그랬죠. 성년자가 된 후에 이걸 1억 2천으로 을과 합의로 바꿔 계약, 기존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것을 경계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기존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거. 네 번째, 갑이 을에게 대금을 내놔라. 그랬더니 을이 2달만 기다려달래. 갑이 못 믿겠다, 담보를 내놔라. 그 상태에서 2달을 기다렸는데 대금을 안 줘. 그래서 갑이 제공받은 담보를 경멸로
강제 집행. 다 돈을 받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추인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대금 청구권, 취소할 수 있는 이 매매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권리, 예? 이 권리의 양도, 이런 것들이 법정 추인사유가 되는 거예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계약, 담보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 전이경, 담양강, 6개의 법정 추인사유가 있고요. 그 6개 법정 추인사유 중에서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두 가지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의추인과 다른 거 하나. 아까 임의추인은 나 취소 안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취소한 걸로 봐줄 뿐이지. 따라서 이 법정 추인의 경우에 이런 뭐 등기를 넘겨주거나 대금을 수령할 때 갑이 나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굳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죠?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굳이 모르고 있어도 돼요. 왜?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아니니까. 갑의 행동을 보고 취소권을 포기했구나라고 봐줄 뿐이니까, 갑이 다이렉트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효과는 똑같죠. 유효로 확정. 자, 마지막이 146조라고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 있습니다. 취소권은요, 법률 행위한 날부터 10년 내 행사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행사해야 됩니다. 10년, 3년 가로놓기로 출제한 적이 있고요. 언제부턴지도 비틀어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추인할 수 있는 날을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즉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이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입니다.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을 말하겠죠. 취소 원인이 소멸했을 때 추인할 수 있으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예를 들어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날,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때부터 10년 또는 3년이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기간은요, 제척기간이라고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두 가지 결론만 기억하세요. 제척기간은요, 이 10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다가 중간에 시간이 흐름이 중단된다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중에 매매 이약 가서 다시 한번 써먹을 거예요. 두 번째로, 누누이 말씀드렸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만은 법원이 직권조사.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가끔 개또라이가 출제위원으로 기어들어가서 지문을 냅니다. 제척기간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두 가지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문 암기하시고 중단 정지가 있을 수 없고 그 기간 도각은 법원이 직권조사한다. 이 정도. 취소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139페이지. 취소에 의하고 본래 의미의 취소. 그 본래 의미의 취소가 취소 사유가 3개가 있고 동그라미 1, 2, 3이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취소 권자가 있죠.
조문 확인하고 제한 능력자 확인하시고요. 대리인 승계인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소 행사 방법은 1번 단독행위고 형성권이죠. 밑에 두 번째 줄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는 분류식이죠. 오른쪽 판례가 있죠. 취소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청구나 거절 속에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상대방 말씀드렸고 일부 취소 있죠. 그죠? 일부 취소가 인정되려면 동그라미 번 분할 가능성과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된다 그랬죠. 따라서 그 위에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특약만 취소할 수 없다. 그거의 포인트. 특약만 취소할 수 없다. 취소의 효과 처음부터 무효고요. 제한 능력자는 이익 현존 한도에서 상환하면 되고요. 양가라오일의 두 번째 줄 제한 능력 취소는 절대적, 사기 강박 착오 취소는 상대적 이렇게 돼 있죠. 2번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는 추인할 수가 없지만 무슨 추인은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부당이적 반환 의무가 있고 동그라미 부분의 특칙을 확인하자. 특칙. 제한 능력자 특칙. 오른쪽 5번에 1번 임의 추인이 있다. 의 확인하시고 요건. 추인권자와 동그라미 2번에 1항, 2항. 특히 2항.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알고 추인할 거. 추인의 효과.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더는 취소 못한다. 유효로 확정된다. 법정 추인. 6가지 추인 사유가 있고요. 의. 두 번째 줄.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가 있었느냐를 따지지 않고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죠. 요건 중에 니은, 이행의 청구, 오른쪽 맨 위에 권리 양도, 그거 조심하면 되고요. 오른쪽 사례 밑에 동그라미 3. 마지막으로 효과, 추인과 똑같아. 다음 페이지 단기 소멸 외우셔야 되고요. 양가로의 세 번째 줄.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든지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을 소멸. 10년이 먼저 도래할 수도 있고 3년이 먼저 도래할 수도 있죠. 그리고 판례. 두 번째 줄 끝에 네 번째 줄인가요?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정도. 그냥 그 정도. 무효 취소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민법 총칙 마지막 남았어요. 이제 한 문제 나오는 거. 마지막. 민법 총칙 10문제 중에서 9문제 나온 것까지 했고요. 이제 한 문제 나오는 거라고. 자, 한 문제 나오고 내용도 그지같이 어려우니까 조문 위주로 암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부관이라고요. 계약 등 법률 행위를 하면서 당사자가 뭘 갖다 붙여요. 근데 요 놈 때문에 이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해요. 이게 부관이야. 부관에 의해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할 때 이걸 법률행위 부관 이렇게 봅니다. 갑이 을에게 32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증여하기로 했어. 시험에 합격하면 따라서 시험에 합격해야 증여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돼요? 발생. 효력 발생. 을은 시험에 합격해야 건물에 관한 권리가 생긴다 이런 뜻이죠.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증여하면서 32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반환하라고 했어요. 을이 자동차를 반환한다는 건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결국 32회 시험에 합격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을 하게 됩니다. 미성년 을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주기로 했어. 역시 을이 성년이 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요. 성년이 된 을에게 자동차를 사주면서 25살이 되면 반환하라 그랬어요. 반환한다는 건 을은 자동차의 권리가 소멸하는 거니까 결국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25세가 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을이 32의 시험을 합격하거나 을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갑을사의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 걸 뭐라 하자? 부관이라 하자. 부관이라 하자. 그래서 부관은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된 상태에서 성립은 됐어요. 됐어요. 그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계약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법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가 부과한 갑이 붙였어요. 장래 사실, 과거 사실, 현재 사실 아닙니다. 장래 사실. 법률의 성립과 관련이 없어요. 효력 발생 소멸에 관련이 됩니다. 당사자가 부과합니다. 과거 사실, 현재 사실, 장래 발생이 불가능한 사실 이런 건 부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부관의 개념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유형이 두 종류가 있다. 32회 시험 합격처럼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걸 조건이라 하자. 일정한 나이가 되는 것처럼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걸 기한이라 하자. 조건이 발생하는 걸 조건 성취를 하고 기한이 발생하는 걸 기한 도래를 하자. 약속한 거예요.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면 정지 조건이라 하자.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걸 해제 조건이라 하자. 특히 아직까지도 이게 용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저한테 정지다 해제 한자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몰라, 한자 모르니까 묻지 마세요. 왜? 아직까지도 한자를 따지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민법 공부 165일 남았는데, 그죠? 한 1600일 남았을 때 하는 거 자전 찾아가면서 또 외워야 돼요. 정지. 일단 정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효력이 생겨. 이건 정지다. 해제.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해. 이렇게 구별하고 약속을 한 거야. 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 종기 이렇게 부르자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부관의 뜻과 유형을 정확하게 암기부터 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 이제 더는. 그리고 조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사실. 종류가 두 개,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죠. 정지 조건은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판례 하나 기억해야 되죠.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동산을 할부로 매매하면서 할부 대금을 완납을 해야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생겨. 대금을 완납해야. 대금 완납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다. 매도인에게. 이걸 동산소유권 유보매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는 효력이 발생하니까 정지조건이 있는 거죠. 대금 완납이 무슨 조건? 정지조건이거든요. 그죠? 대금 완납 하면 효력이 발생. 완납이 정지조건이 되죠. 해지조건 약혼뇌물 수수. 갑이 을에게 약혼 반지를 건네줍니다. 증여입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을은 반지를 돌려 줘야 되죠. 약혼 반지를 받은 을은 결혼하지 않게 되면 기존에 잠수 탄다는 의견도 있었고 별의별 의견이 다 있었는데 반환해야 되죠. 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자, 여기서 혼인을 하지 않게 되면 반지를 돌려준다. 즉 증여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 해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혼뇌물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렇게 돼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정지와 해지 조건의 개념을 판례 두 가지를 가지고 꼭 기억해달라. 세 번째, 모든 부관이란 건 법률 행위에 갖다 붙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행위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들이 있어요. 혼인 같은 가족법상 행위, 결혼 같은 거에다 혼인 붙이지 말아야지. 취소권, 해제권 같은 단독 행위,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어음, 수표 행위 이런 거 조건을 못 붙여요. 만약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여버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문장을 기억하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된다. X 전체가 무효가 된다. 두 번째, 예외. 단독 행위 중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첫째, 채무 면제와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거. 갑이 을에게 32회 시험에 붙어라. 그럼 구워준 돈 안 받겠다. 을에게 이익만 주죠. 그죠? 채무 면제. 또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이때는 단독행위도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둘 다 출제가 된 적 있죠. 조건 붙일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네 번째, 가장조건이라고. 여기부터 조문 암기하시는 거예요. 조건에 탈을 쓴 가짜 조건. 151조 조문. 첫째, 불법 조건. 조건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해 이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이것도 전체가 무효. 이것도 뻑하면 조건만 무효 이렇게 나와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전체가 무효. 자, 판례. 부첩관계나 부부관계 의 종료, 헤어졌다, 이혼했다 이런 이거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거 뭐라 그랬죠? 일단 줬다가 헤어지면 도로 뺏는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아파트 등을 준 다음에 헤어지면 도로 돌려받는 이런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받은 사람은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진다고 그랬죠. 왜? 헤어지면 받은 거 돌려줘야 되니까. 토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약하는 조건으로 전체가 무효. 전체가 무효. 부첩관계, 부부관계 종류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 전체가 무효. 요거는 공식처럼 암기하자.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된 기성조건과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이 있고
두 개를 정지나 해제 조건으로 부과한 법률 행위가 있을 때 그 법률 행위 효력. 기성 조건이 정조건인 경우에 그 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 그 행위는 무효. 불능 조건이 정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이렇게 공식처럼 암비에 뒀다가 써먹으면 됩니다.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공식입니다. 공식.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165일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의 효력. 조건이 성취되기 전과 후가 다르다. 나누어서 조건 성취 전에 역시 조문 148조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갑이 을에게 32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다. 을은 상가 건물을 기대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게 기대권이라고 권리예요. 그런데 갑이 중간에 상가 건물을 홀랑 팔아먹어서 을의 기대권이 침해됐다. 그런 짓 하지 마라.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148조. 만약에 갑이 을의 기대권을 침해하게 되면 을은 시험에 합격한 후에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48조. 149조. 을은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에 관한 권리가 생기죠. 그 권리를 미리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조문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150조 반신의 행위. 을이 32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즉 조건이 성취되면 갑은 상가 건물이 날아가죠. 경제적으로 불이익. 을은 상가 건물이 생기지 경제적으로 이익. 이렇게 되죠. 조건 성취로 불이익한 당사자, 이익이 되는 당사자. 이렇게 되죠. 이때 먼저 불이익한 당사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을의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을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을은 비록 시험에 떨어졌지만 붙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상가를 내놔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언제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볼 것이냐 판례. 갑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때. 암기하셔야 됩니다. 판례. 반대. 이익이 되는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 컨닝해서 시험 붙었어. 갑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반신행위. 조문. 조건 성취 후 147조 1항.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와 해지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를 나눠서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해지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거 단순하게요. 이 끝을 바꿔서 출제 간혹 해요. 정지, 잃는다, 해제, 생긴다.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고. 그리고 3항. 당사자가 조건을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래서 조건 성취의 효력은요.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효력이 소멸함으로써 장래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일단 요 정도.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조금 까다로워요. 됐어요. 여기까지 정도. 조건에서 일단 기억하시려면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기한이지. 기한은 잠시 쉬었다 보고 체크하겠습니다.